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장을 놓고 이제 부채 한도 불확실성은 조금 잦아들었으나 FOMC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언제까지 AI 열풍이 지속될 것인가 많은 분들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월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또 6월이 항상 이제 저희가 달 시작될 때 모시니까요. 6월의 변수, 뭐 기대 요인 이렇게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 FOMC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거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더라고요. 오늘도 그 새벽에 끝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패드 와치에서 이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한 네. 78%인가요? 금리 동결 확률이. 원래는 이틀 전만 해도 금리 인상 확률이 더 높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도 그렇고 갑자기 연준 위원들이 5월 달하고 지금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금리를 좀 이제 스킵하겠다. 넘겨버리겠다, 인상을. 그래서 그게 뭐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는 시그널을 완벽히 준 건 아니지만 결국 일단 이번에는 한번 좀 건너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오늘 뭐 미국 증시에도 사실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좀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것 같은데 MSCI 선진지수 네. 관찰 대상국에 이제 지정되기 위한 좀 관문이 좀 남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장 재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선진국 쪽으로 좀 편입되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면 6월 아마 20 며칠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거 된다고 뭐 바로 뭐 MSCI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번번이 우리가 여기 문턱도 못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MSCI 선진지수 이제 결정이 아무튼 이번 달에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에 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6월 달에 계속 체크해야 될 게 외국인들 언제까지 좀 매수를 할 건지. 지금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한 12조 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어제도 뭐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년 만에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산 건 처음이다. 역대 그냥 최고라고 하는데 10조 샀더라고요. 딱 지금 올해까지 1월부터 현재까지 한 종목을 무려 10조 원이나 매수를 했고, 물론 지난 3년간 한 15조 원 이상을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뭐 채워 넣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가 6월 증시도 좀 저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도는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기조가 유지된다면 6월 증시도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외국인 매수 쪽에서 좀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집중되는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6거래 연속해서 네. 사고 있단 말이죠.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사실 AI 쪽이 약간 붐이 되면서 반도체의 상승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업황 개선을 좀 눈으로 보게 되면 그 탄력이 더 세질 것이다라고 네. 보는데, 사실 지난달 초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바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관점 유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반도체가 사실은 보면 주가를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 대비 올랐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40% 이상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지금 한 연초 대비 한 25% 오르다 보니까 이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작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업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결국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좋아요. 뭐 챗 GPT나 뭐 엔비디아 효과로 인한 이런 상승 당연히 우리가 즐길 필요는 있지만 그게 계속 이런 펀더멘털을 영원히 담보해 주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 업황이 진짜 개선될 조짐이 보이냐, 시작이 됐나, 이걸 좀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좀 느꼈던 게 이제 어제 우리나라 5월달 수출 데이터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수출 데이터에서 보니까 아직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역성장은 맞는데, 이게 보통 그 반도체가 마이너스 40% 역성장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제 발표된 수치는 마이너스 30%로 줄어들었고, 네. 전월 대비로는 정말 오랜만에 상승 반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반도체가 이제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시장을 볼 때 이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증가율이 좋다 꺾이면 이 주가가 좀 부러지는 경향이 많고, 마이너스여도 이 폭을 줄이면요, 이게 더 탄력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수출 데이터만 봐도 확실히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수요도 좋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업황 개선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뭐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파시더라고요. 지금 올라오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물려 계시다 보니까 또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업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너무 좀 이렇게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저는 좀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팔아서 반도체 소부장을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소부장 쪽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소부장도 좋죠. 근데 네. 소부장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투자하면 정말 안 좋아요, 결과가. 왜냐하면 변동성이 몇 배거든요. 몇 배나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소부장도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가 이렇게 업황이 좋으면 다 같이 갔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요. 그 안에서 차별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분류해서 대응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반도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삼성 하이닉스만 하시면 돼요.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난 너무 재밌다. 이런 이제 밸류체인 공부하고 이러니까. 근데 밸류체인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진짜 보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HBM3도 최근에 이슈되지만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사실 가장 수혜주가 한미반도체라는 건 다 공부하면 네.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3배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막 2차 전지 반도체 공정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브리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EUV에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네. 근데 SNS 텍 흐름 같은 경우도 보면 맞아요. 예. 너무 좋기도 해서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발견되는 종목들 외에는 뭐 그런 거 하기 싫다 하시면 사실 말씀 주신 네. 대로 대형주 대응이 좀 편하죠. 자, 아스코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선 또 바이오, 뭐 그 전날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선택지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공부하는 게 좀 즐겁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네. 바이오 시밀러 대표 주자 일부만 좀 그래도 공부할 만하다 싶은데 바이오 쪽엔 이사님 어떠세요? 이게 바이오도 참 어렵죠. 저도 뭐 이게 아무리 뭐 보고서를 봐도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걸 또 떠나서라도 과연 임상 성공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참 리스크가 좀 그만큼 크죠. 근데 이제 분명히 바이오도 하나의 큰 산업이고 점점 성과들도 나오니까 그 안에서도 옥석을 잘 가리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두 가지가 좀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는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끝나야 돼요. 어쨌든 유동성 장세가 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미국의 금리가 그동안 오르면서 바이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이제 종료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바이오한테는 좀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하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차피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일단 긴축 사이클의 종료로 바이오도 어느 정도 바닥은 충분히 다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게 항상 셀트리온이 가야 돼요.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의 어떤 형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소부장이 같이 가는 것처럼 역시 그 셀트리온의 주가가 중요한데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죠. 그리고 얼마 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라고, 요게 이제 블록버스터 제품이죠. 이제 미국의 에브비가 만든 건데 요게 20조 원짜리 매출인데 요게 특허가 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근데 좀 리스크였던 게 셀트리온이 이거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다 만들어 놓고 FDA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허가가 자꾸 늦어져 가지고 맞아요. 다행히 지난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에 출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좀 경쟁력이 있는 게 가격 경쟁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급도 원래 CMO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또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미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업력이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업체들이 못 가진 경쟁력이 있어서 저는 좀 셀트리온도 기대가 되고, 셀트리온 주가가 어쨌든 잘 돼야 전체적인 바이오가 다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바이오도 중요한 좀 저는 한 축을 좀 차지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뭐 잘 가줘야 바이오 전체를 조금 캐리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쪽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분야이니까요. 제약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또 셀트리온도 지켜보겠습니다. 2차 전지, 뭐 반도체, 엔터, 뭐 AI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자금들이 많이 돌고 돌았는데요. 이거 외에 좀 내가
미리 좀 쌀 때 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바라봐도 될 만한 섹터,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음에 2차 전지, 다음에 AI는 뭐야 이걸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될까요? 이게 참 그게 어렵긴 하죠. 이제 또 좋아 보이면 이미 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제 주가가 좀 눌려 있는데 그중에 뭐가 좋아질지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100% 확신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이미 좀 선반영된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좀 덜 오른 그런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앞으로의 수요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수요 예측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간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친환경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꿀 텐데 정부가 강요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사라, 보조금까지 줄 테니까 우리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이게 지상 명제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 2050년 계속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을 거고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발전 원도 좀 이 화석 연료를 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충분한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역시 좀 풍력 쪽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IT하고 요즘에 이제 전장 부품 쪽도 조금씩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MLCC도 좀 예, 회복하던데요. 요즘에 좋은 게 특히 이제 어차피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이제 성장은 거의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하던 회사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다 자동차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쪽인데 결국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쪽에서 큰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AI에서도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로봇도 있고 당연히. 그 중에 또 하나가 저는 또 자율주행차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부품 회사들, 전장 부품 회사들도 꾸준하게 근데 좀 약간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처럼 당장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서 좀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좀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 중에서는 조선주를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종도 예전에 한번 나와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종은 지금 2000년 초반에 엄청난 발주가 있어가지고 그 조선주도 10배 간 사이클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때 정말 화려했잖아요. 근데 그때 만든 배들이 이제 노후화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느냐면 친환경 이제 연료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요즘에 메탄올 또 선박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 환경 규제 때문에 선박을 안 바꿀 수는 없어요. 선주들이. 안 그러면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내연기관차 이렇게 너무 이 뭐 매연이라든가 탄소 배출 많으면 벌금 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친환경과 이 선박을 교체해야 되는 노후화된 이 두 가지 사이클이 한번 맞물릴 시점이 저는 한 2년 정도 후에는 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또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풍력,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전장 쪽 부품사들도 미리 좀 저희가 살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6월 지나고 나면 진짜 또 하반기예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저희 이제 이베스트는 이제 계속 그 상반기도 괜찮고 하반기도 괜찮고 이제 상구하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지금 상반기는 정말 예측대로 좀 잘 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도 계단식 상승 쪽으로 좀 꾸준하게 반등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그런 조정은 항상 비중 확대에 좀 기회가 좀 될 것 같고 코스피 올해 하반기 이 PBR 한 배가 2,800 정도 돼요. 연말 되면. 지금은 한 2,6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벌면 계속 자산은 쌓이니까 그래서 이 PBR 한 배까지는 저희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올해 대부분 이렇게 어제도 전망들을 보니까 올해 4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할 걸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하면 PBR 한 배는 가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2,800까지는 좀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흔들릴 때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실적 장세가 시작되겠죠. 이렇게 펀더멘털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뭔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면 이제는 실제 숫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적 장세가 시작될 수 있고 실적 장세에서는 역시 그 경기 민감 대형주가 좋아요.
이 퍼포먼스들이 그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중후장대형 산업이나 좀 경기 민감 대형주들도 소외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반도체 간 다음에 이쪽이 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6월장은 좀 경기 민감 대형주 중심으로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도 지금 계속 뒤로 밀리지만 회복이 된다면 중국 회복까지 더해진다면 말씀 주신 경기 민감 대형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 갖고 보겠습니다. 엔터도 살짝 코멘트 듣고 싶어요. 사실 워낙 바쁘셔서 아이돌 하나도 모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만 뭐 엔터즈 주가는 저희가 다 그래도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나 흐름이 좋고 어제는 SM 쪽이 흔들리니까 또 JYP가 더 탄력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역시 선택은 JYP였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점검하고 싶어요. 저는 K-팝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요? 노래 매일 듣고 다녀요. 항상 네. 저희 마주칠 때 뭔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계신 게 네네. K-팝을 듣고 자주 계시군요. 듣습니다. 요새 그 뭐였죠? 제가 갑자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뉴진스? 뉴진스 말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빌보드 1위까지 올라. 피프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요즘에 좀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좀 SM 좀 쇼크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워낙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충격은 있었지만 과거에도 SM이 이런 좀 경우들이 몇 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때가 또 비중 확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시장은 JYP 쪽으로 좀 선택을 해버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SM도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 리스크가 좀 만약에 또 제거가 된다면 다시 복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한 증권사에서 그 24배? 24배였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24배. 네, 24배. 충분히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애널리스트 분이 얘기한 그 논리가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리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시면 좋겠고 엔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경제학과 안 맞아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 줄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격 올라면 더 삽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걸 역행하는 이제 산업이고 또 거기다가 이 수익화를 잘하는 게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팬클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회사가 가져간 거죠. 돈 벌 루트가 정말 많아졌어요. 네, 거기다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까지.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또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오르면 항상 조정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유의하시되 산업의 성장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볼 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덤이라는 게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 팬덤끼리의 경쟁이 붙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엔터 쪽도 계속해서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좋은 소식이니까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또 월간 전략 짜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